안녕하십니까. 행복한 100세 은퇴 준비 이야기 박민영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 두 번째로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은퇴는 이제 더 이상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은퇴 시기, 그 이후의 시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 오늘 그에 대한 이야기 다뤄봤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두 분 곧장 소개하겠습니다. 자, 먼저 프루덴셜 생명의 임주석 센터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임주석 센터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구개발원 은퇴연구소의 한상훈 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한상훈 소장입니다. 네, 두 분 연속해서 저희 시간 함께 꾸려주고 계시는데요. 이 두 분과 오늘은 좀 비재무적인 전략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실 재무적 전략 외에도 비재무적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왜냐? 재무적인 게 좀 뒷받침되더라도 사실 비재무적인 부분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심리적인 공허함이라던가 건강 상실, 여러 가지 문제로 나의 노후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볼 텐데요. 노후 준비를 위한 비재무 전략이 왜 중요하다 생각하시는지 소장님의 의견 궁금해요. 예, 행복하기 위해서는 재무적 준비뿐만 아니라 평생 현역으로 살기 위한 일거리 찾기, 그리고 남는 시간을 즐겁게 보내기 위한 여가와 취미 활동, 그리고 원만한 부부관계, 자녀관계, 또 만나면 즐거운 친구관계, 또 건강관리 부분으로 나이가 들면서 계속 건강해야 삶의 질이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퇴 이후에 어디에서 살 건지 주거에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이 골고루 준비가 되어야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재무적, 비재무적 무엇 하나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게 없을 만큼 이게 균형이 잘 맞아야지만 우리의 노후가 행복할 텐데요. 임주석 센터장께서는 지난 시간 저희에게 재무적인 설계 전략을 나눠주셨었잖아요. 비재무적인 전략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요? 네, 단순히 노후 생활비만 준비를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거든요. 네. 사실은 요즘에 젊은 층들을 보면 워라밸이라고 해서 돈 못지않게 개인의 가정적인 행복도 되게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긴 시대를 안정적으로 행복하게 가려고 그러면 재무와 비재무가 잘 균형을 이루어야 준비가 잘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균형점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오늘 비재무적 설계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준비한 첫 번째 순서는요. 퇴직연금개발원 은퇴연구소 한상훈 소장님의 강의입니다. 강의 주제가 행복한 100세를 위한 비재무적 노후 준비 전략을 전해주신다고 하네요. 어떤 내용일지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정년은 점점 짧아지고 길의 수명은 점점 늘어나는 현실. 은퇴는 어쩌면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될 수 있다. 100세 시대, 남은 수십 년의 시간을 행복하게 준비하기 위해선 남다른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건강관리, 심리적 문제 해결, 새로운 분야로의 도전 등 완벽한 노후를 위한 비재무적 전략을 만나보자. 은퇴 설계가 필요한 이유는 행복한 은퇴를 위한 것입니다. 한국인의 노후 준비 수준은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노후 대비 지수를 국가별로 비교해 보면 OECD 평균을 100점으로 했을 때 영국 사람은 125점, 미국 사람은 128점, 일본은 74점, 한국은 47점으로 매우 부족합니다. 은퇴 이후의 변화는 약 5가지 정도 변화를 겪는데요. 첫 번째, 신체적 변화로 노화에 따라서 각종 신체 기능이 약화가 됩니다. 근력도 떨어지고 호흡기 계통, 순환기 계통, 인지 기능 등이 약화가 됩니다. 심리적 변화를 겪는데 이는 명함과 직함이 없어짐에 따라서 자기 정체성이 약화가 되고 변화가 됩니다. 세 번째는 시간 사용의 변화가 오는데
꼭 근무해야 되는 8시간 등 의무 시간이 감소를 하고 여가 시간이 증대가 됩니다. 네 번째는 사회적 관계 역할의 변화가 오는데 그동안 직장 생활 통해서 직장 동료 중심에서 생활했다면 이제는 가족 그리고 친구, 이웃 등으로 변화가 됩니다. 다섯 번째는 경제적 변화로 소득과 지출이 하락을 합니다. 또한 연금과 보험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가 됩니다. 은퇴를 하면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좋은 이유를 보면요. 가족 부양 등 경제적 책임으로부터 해방이 되면서 나를 위한 여유 시간에 대한 기회가 늘어납니다. 승진과 출세 등 그동안 목표 지향적인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의미 있는 가치 중심의 삶으로 살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은퇴 후유증을 극복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건강 관리에 최우선을 두어야 합니다. 퇴직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퇴직 우울증을 겪는데 이걸 위해서는 정신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건강해야 이겨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규칙적인 생활이 중요합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에는 그동안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이렇게 규칙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퇴직을 하게 되면은 이런 삶의 바이오리듬이 깨지는데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건강 관리에 좋습니다. 관계가 많이 좁아지고 또 사라질 수 있으므로 취미 모임이나 SNS 활동을 통해서 새로운 모임을 형성하고 친구를 많이 사귀어야 합니다. 사회학자 에릭슨은 50세 이후의 삶은 아래쪽으로 향하는 내리막길이 아니라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길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신만의 목적과 관심사가 필요합니다. 은퇴 후 바쁘기만 하고 목적 의식이 없는 노후 생활을 할 가능성이 높고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은퇴 후에 일과표를 작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과표 작성을 통해서 생애 설계를 해보고 삶의 목적과 관심사를 발견해야 합니다. 버나드 쇼는 끊임없이 지속되는 휴일이란 지옥과 다름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기 개발에 투자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은퇴자들의 여가 시간 중 평균 TV 시청 시간은 3시간 30분 정도 된다고 합니다. 현역 시절의 자기 개발은 경쟁 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또한 승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면은 은퇴 후의 자기 개발은 인생에 의미 있는 것을 찾기 위해서 인생의 목적과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걸 찾고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합니다. 하고 싶은 분야를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은퇴 후에도 자격증 취득이나 학위 취득이 많다고 합니다. 여전히 일을 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퇴직 후에도 자기 개발을 하는데 은퇴 선진국은 스포츠, 음악, 미술, 즉 예체능 계열을 많이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은퇴는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이때를 인생의 황금기로 삼아서 살면은 좋겠습니다. 네, 한상훈 소장님의 강연을 통해서 비재무적 노후 설계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 내용이었고요.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짚어주셨습니다. 꼭 여러분께 도움이 되길 바라봅니다. 이제 실사례를 통해서 Q&A 전략 꾸려봐야겠죠. 또 의뢰인이 보내주신 사연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일지 직접 확인하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정년 퇴직을 한
60대 남성입니다. 한 직장을 30년 넘게 다녀오다 덜컥 은퇴를 하고 나니 어딘지 모르게 허전하고 가끔씩 우울감마저 듭니다. 아내는 그동안 고생했다며 이제 그만 쉬면서 인생을 즐기라는데 평생 일밖에 모르며 살았던 저는 마땅한 취미 하나 없어 갑자기 늘어난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합니다. 자식들은 모두 자기 일로 바쁘고 아내도 부쩍 약속이 많아져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데 유독 집이 텅 비어 보이고 이렇게 큰 집이 더는 필요 없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매일같이 하던 출퇴근을 안 하니 사이클이 무너져 되레 건강도 안 좋아졌습니다. 시골에서 나고 자란 저는 사실 은퇴 후 전원 생활을 하는 게 꿈이었지만 그조차도 마음처럼 쉽지는 않네요. 아내는 나이가 들수록 교통 편하고 병원도 가까이 있는 도시에서 살아야 한다며 귀촌을 반대합니다. 돈이 있어도 딱히 쓸 데도 없고 매사에 무기력해져 큰일입니다. 저의 노후 생활 어떤 노력이 필요한 걸까요? 네, 사연을 주신 의뢰인의 이야기 많은 남성분들 공감하실 것 같아요. 특히나 베이비 부머 세대의 남성분들이라면 내 이야기 같다 이렇게 느끼실 텐데요.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들로 우울감을 느낀다면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게 좋을 것인가? 내가 우울감을 느끼는 원인에 맞춰서 해결 방법은 다 다를 것 같긴 하지만요. 소장님께서 좀 전해주시죠. 예, 의뢰인의 그 경우를 가만 보면은 혼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우울증이 커진 것 같습니다. 네. 또 아내들은 50대가 넘어가면은 자녀들을 다 키웠다는 그런 책임감으로부터 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종 모임 등에서 오라는 곳도 많아지고 또 갈 때도 많아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직장에서 보낸 남편들은 퇴직한 이후에는 오라는 곳도 적어지고 또 마땅히 갈 때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삼식이라는 애칭 아닌 애칭으로 네. 이렇게 불리우고 있습니다. 은퇴 이후에 최고의 친구는 배우자입니다. 예. 그 배우자가 친구처럼 같이 지내려면은 함께 할 수 있는 등산, 또 탁구, 배드민턴, 자전거 타기, 골프 등을 하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와 함께 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마련해서 혼자만의 시간을 조금 줄여 나가는 걸로 우울감을 좀 타파해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근데 사실 애초에 배우자가 없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나만의 시간을 좀 잘 활용하고 싶다. 혼자 스스로 계획에 더 만족감을 높게 느끼는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예, 먼저 본인 스스로 목적과 관심거리를 찾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좋아하고 또 내가 하고 싶고 잘할 수 있는 것을 찾게 됩니다. 네. 또한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것을 적어보는 버킷리스트를 적어보기를 권합니다. 퇴직 후에는 상실감, 우울감을 겪기가 쉽습니다.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침밥을 먹고 대문을 일단 나서야 됩니다. 그럼 대문을 나서서 무엇을 하느냐? 먼저 새로운 거를 배우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대문을 나서셔서 등산을 시작하셨어요. 거기서 또 등산 동호회가 생기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또 많은 분들이 다 등산을 선택하시는 건 아니니까 공부가 될 수도 있고 다른 것을 배워보는 거에서 오는 또 충족감이 있을 수 있을 텐데 뭐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남들은 뭐 하고 살아요? 예, 요즘 우리가 들고 다니는 핸드폰은 하나의 컴퓨터입니다. 그렇죠. 예. 여기에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도 많고 네. SNS 기능도 많고 정말 다양한 기능이 많은데 보통 퇴직자들은 잘 사용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교육받고 해서 SNS 활동을 통해서 먼저 온라인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그걸 확대해서 오프라인에서 사람을 만나면 좋습니다. 근데 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앞서 의뢰인도 그랬지만 자연을 찾게 되잖아요. 저희 부모님도 귀농, 귀촌, 고향에 다시 내려갈 거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또 부부간의 갈등도 원인이 돼요. 뭐 엄마 같은 경우는 내 친구들 다 여기 있는데 왜 갑자기 이제 와서 귀농하재?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또 남편은 그래도 가자. 가면 매일 같이 할 일거리가 있고 자연이 있으니까 너무 좋잖아. 뭐 이러잖아요. 이런 갈등들도 많이 접하시나요? 의뢰인의 경우에는 시골 생활을 해봤지만은 네. 어릴 때 시골에 사는 거와 나이 들어서 내가 삶의 터전으로 시골에 사는 거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또한 도시 생활을 한 번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막연한 환상을 갖고 귀농귀촌을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먼저 아내와 가족들과 충분하게 이야기를 통해서 서로 공감대를 확인해야 됩니다. 요즘 지자체 등에서는 귀농귀촌 체험 프로그램도 있고요. 네. 또한 교육도 많이 시키니까 먼저 교육도 충분히 받아보고 또 체험도 해서 내가 가서도 성공할 수 있겠다. 그런 확신이 든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무작정 귀농 귀촌하고 나셔서 오히려 뭐 건강에 좀 위기를 받는 분들도 계시고요. 거기서 또 오는 상실감, 도회지가 떨어진다라는 부담감을 느껴서 우울감을 마주하게 되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요. 꼭 잘 알아보시고 막연한 로망과 환상으로 움직이지 마시길 좀 바라보겠습니다. 뭐 귀농이나 귀촌이 아니더라도요. 사실 자녀들 다 보내고 나서 이렇게 자녀 방문 열면 괜히 헛헛하고 허전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뭐 재무적인 부분에서도 집 사이즈를 조금 줄여보고자 이제 둘이 살기에 적합한 한 소형 아파트 쪽으로 옮겨가고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이 부분은 재무적인 전략으로 한번 다가가 볼까요? 네, 먼저 대출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재무적으로 봤을 때 주택담보대출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LTV라고 그다음에 총부채 상환 비율 DTI,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이 있습니다. 네. 이런 대출 비율을 잘 고려를 해서 적정 비율로 관리하는 것이 좋고요. 일반적으로는 은퇴 이후에 주택을 구입하실 때 총부채 상환 비율을 30% 정도 내외로 관리하셔야지 노후의 갑작스러운 위험에 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노후에 내가 옮겨갈 주거지를 마련할 때도 재무적인 설계 전략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잘 점검하셔서 대비하시고요. 비재무적인 부분도 중요할 것 같아요. 교통이나 주변 여건이나 뭐 아니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갖춰져야지 또 행복한 노후로 이어질 텐데요. 노후에 살아갈 집 고를 때 꼭 염두에 둬야 하는 것, 소장님께서는 어떤 거 꼽으실 거예요?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 삶의 목적, 그리고 건강 상태, 자산 상태 등을 고려해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먼저 기후가 중요한데요. 기후는 습기가 많지 않고 따뜻한 곳이 좋습니다. 위치는 내가 문화시설 또 의료시설을 이용하기 좋고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이 좋습니다. 그리고 비용은 내가 주택관리비, 식품구입비, 교통비, 생활비 등이 적은 곳이 좋고요. 네. 또한 시설은 나이가 들면서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손잡이, 미끄럼 방지 시설 등을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내용들을 다 모아봤더니 실버타운도 거기에 해당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실버타운이나 뭐 다른 쪽의 주거지를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또 어떤 대비가 필요하다 생각하세요? 예, 실버타운이 좋은 점은 가사 노동이 없고 문화시설, 편의시설, 의료시설이 다 갖춰져서 좋지만은 보증금 및 매월 내야 되는 생활비가 만만치 않으므로 잘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실버타운 또 역시나 돈 문제로 귀결된다 이런 느낌도 살짝 드는데요. 은퇴 이후에 사실 주거지를 옮기려는 계획들을 많이들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추가적인 전략을 주신다면 센터장님 어떤 전략인가요? 네, 이 자녀들이 독립함에 따라서 대형 평수에서 이제 소형 평수로 이동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이브된 돈을 가지고 즉시연금이나 인컴펀드 같이 연금이나 소득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옮기시는데요. 우리나라 자산 구성을 보면 부동산이 70% 이상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은 있지만 생활비가 없는 빈곤층의 노인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금, 유동화 전략을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정부에서는 이런 주택만 있는 분들을 위해서 주택연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이 있으신 분들은 주택연금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겠는데 금액 기준으로 보면 2019년 3월 기준으로 봤을 때 3억짜리의 집을 70세 노인께서 연금을 신청하신다면 월 90만 원 정도의 금액을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네. 잘 활용하시면 노후 준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처음에 주택연금 얘기가 나왔을 때는 분명 많은 어른들이 조금 거부감을 느꼈었는데 이제는 또 하나둘씩 인식이 조금 변화하고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여러분의 선택지 중에서도 주택연금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도 한 번쯤 열어두시고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직까지 또 많은 분들이 느끼시는 갈등이 사실 나는 아직 청춘이다. 뭐 의료기술 발달했는데 나는 여전히 젊다. 라고 생각하시고 새로운 창업이나 새로운 무언가를 꿈꾸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창업이나 제2의 현역 생활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전략이 있을까요? 예, 내가 안 하던 생소한 것을 하려면은 내가 배우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네, 또한 실패할 확률도 높습니다. 따라서 현역 시절에 그런 경험을 활용해서 일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수가 높으면은 스트레스 또한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보수가 좀 적더라도 꾸준히 할 수 있고 내가 하고 싶고 또 잘할 수 있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니어 분들의 유망 분야가 있는데 네. 그거는 교육 분야, 건강 분야, 또 비영리 단체, 사회적 기업, 아니면 중소기업에 대한 컨설팅, 또한 뭐 이런 자문력 이런 것이 좋습니다. 현역 시절에는 돈을 벌고 또 가정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강요에 의해서 좀 일을 했다 하면은 은퇴 이후에는 내가 하고 싶고 또 잘할 수 있고 또 좋아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좋습니다. 다소 급여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더라도 은퇴 이후에는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일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네요. 많은 분들이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 여러분이 함께 하고 있는 그 비재무적 부분에 대한 고민을 같이 나눠봤습니다. 도움되는 시간이었길 바라보겠고요. 두 분에게 각각 최종적으로 나는 은퇴를 직면한 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다. 좀 전해 듣고 싶어요. 센터장님 어떤 얘기 가장 기억에 남게 해주실 얘기가 뭐가 있을까요? 행복한 노후는 준비된 사람한테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내 연금 자산이 얼마인지 확인을 해보고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준비하시는 것이 행복한 노후를 위한 첫걸음이라 생각이 됩니다. 네, 준비된 자만 누릴 수 있다. 행복한 노후에 대한 이야기 조언으로 마무리 주셨고요. 한상훈 소장님께서는 어떠세요? 어떤 얘기로 앞으로의 이들의 불안을 좀 덜어주실까요? 퇴직 후에는 무언가 빨리 시작해야 된다고 조급해지기 쉽습니다. 그렇죠. 조급하고 서두르면은 준비 없이 창업을 해서 실패할 확률도 높고 건강도 해치기 쉽습니다. 먼저 시간적 여유를 갖고 배우기를 권해드립니다. 은퇴 생활을 잘하는 선배를 찾아가서 조언도 듣고 또 무엇을 내가 하면은 좋아할지 잘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찾아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여러분들도 한번 지금의 나를 둘러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가 무엇인가 잘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노후 준비 이야기에 대해서 다양한 전략들을 꾸려주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은요. 프루덴셜 생명의 임주석 센터장님 그리고 퇴직연금개발원 은퇴연구소의 한상훈 소장님이었습니다. 저희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